저는 이게 백선이 빨간색 줄이 같잖아요. 네. 지금 이게 줄도 없는 하얀색 꽃이 있어. 저는 이게 하얀색 꽃이 있어서 제 흰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아니 저는 네. 줄 없는 하얀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그런 거를 이제 수집하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네. 이제 이 식물을 알게 되고, 처음에 저도 뭐 몇 가지 나물 종류밖에 모르다가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백선도 벌써 꽃이 질 때가 됐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름에 백선인데 한약명이 생약명이 백선피잖아요. 네네. 피자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껍질을 약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뿌리 껍질을 약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을 빼내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술을 담근다든가. 이게 피부병 약이에요. 저기 가면 뭐 한 근에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한 근에 뭐 600원, 1000원 밖에 안 하는 굉장히 흔한, 예? 예, 흔한 건데. 근데 이거를 뿌리가 봉황처럼 생겼다 그래서 봉황삼이라 그래 갖고, 약초꾼들이 다 농간이에요. 그런 예.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때 90한 5, 6년도에 이것 때문에 수백억 대 사기 치다가 걸린 사람들 방송에, 그거 뭐 약초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학하는 분들은 이걸 독초로 구분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 아산병원의 그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신 그 학과장님인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분은 책을 썼는데 모든 식물을 다 독초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하는데 그 중에 이것도 독초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한동안 뭐 술 담그면은 뭐 간에 좋다고 막 난리 났었어요. 간에 좋다 그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거 술 담궈 먹고 급성 간 부전이 와가지고 간이 안 좋아져갖고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걸로 술을 담가 먹었는데 오래 드셨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뿌리 심을 빼지 않고 그냥 드신 거예요. 그냥 드시고 하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가보면 어디 약초 술 담그는 데 가보면 뿌리채로 그대로 이렇게 술 담궈 놓잖아요.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뿌리 그 심에 독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되는데 안 하고 드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튜버들이 해야 될 일은 나물도 좋고 약초도 좋은데, 만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실수로 이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독초가 섞여 있을 경우 그건 누가 책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영상을 찍었더라도 올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뭐 이것저것 책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 말한 게 있으면 그거 삭제해야죠. 그렇죠. 아니면 자막을 달아주든가. 예. 그래서 자꾸 정명을 쓰자는 얘기죠. 광대수염도 꽃이 굉장히 이쁘게 피어갖고 올라오고 있고요. 전호나물이 꽃이 피었습니다. 전호, 사상자, 털전호 이런 것들은 꽃을 보고 열매를 봐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요. 이거는 광대수염이고요. 자, 여기 꽃이 지고 나서 씨앗이 맺히는 모습들, 여기 씨앗이 맺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호의 큰 모습이고요. 꽃이 피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개울가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구독자이신 맹돌이님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생쌈으로도 먹고
장아찌로도 담가 먹을 수 있는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자, 이렇게 펼쳐진 모습이 박쥐를 닮아서 박쥐나무라고 부르는, 남방잎이라고 부르는 박쥐나무입니다. 꽃이 피면 굉장히 좋은데 아직 꽃은 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몽알피 나무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전부 삿갓나물이잖아요. 다 꽃이, 예, 다 삿갓나물이죠. 여기는 작살나무도 보이고요. 오늘은 이 나무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은 물풀의 나무인데요. 자, 들매순으로 알고 계셨던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소엽이 9장까지 있지만, 많을 경우에 9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7장 내외가 가장 많고요.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쓴맛이 굉장히 강해서 하루 이상을 읊어내야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루 정도 읊어내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자, 수피는 얼룩거리는 가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 물풀의 나무입니다. 계곡 주변에 습한 곳이다 보니 도깨비 부채도 무리지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물로는 활용하지 못하고요. 약초로 활용하는 도깨비 부채입니다. 사년과의 다년생 식물인 맨미나리입니다. 자, 산에서 자라는 미나리란 뜻이죠. 강활과 비슷하게 닮았지만, 자, 이 소엽이 강활은 굉장히 좁다고 하고요. 굉장히 식물을 연구한 오래된 분들도 강활과 맨미나리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맨미나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꽃대가 형성되면 이 줄기가 지금은 이렇게 직립해 있지만 여기가 꺾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져서 밑으로 쭉 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확인하시기 쉬울 겁니다. 강활이라는 식물이 약효도 있고 약초로 쓰지만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다년간 제가 보아오고 확인한 결과 강활이 아닌 맨미나리입니다. 자, 이곳에는 맨미나리와 전호가 보이고요. 자, 물가 계곡 옆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자생합니다. 자, 여기에는 구리대도 보이고요. 소태나무가 또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쓴맛이 감도는 소태나무과의 소태나무입니다. 참나물 특징입니다. 삼출엽에 자주색, 이렇게 자주색깔 빛이 돌고요. 자, 요런 삼출인데 갈라진 잎이 보입니다. 이렇게 변형된 잎도 보입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잎이 삼출인데 얘는 같은 참나물이잖아요. 같은 참나물인데 얘는 정상적으로 새 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새 잎이 나와서 또 갈라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잎이 잎자루가 달려서 갈라진 게 아니고 잎에 결각이 생겨서 잘라진 겁니다. 참나물입니다. 자, 여기 참나물이 있는 곳에는 꼭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피나물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참나물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 참나물하고, 예, 보시면 얘는 참나물의 잎입니다. 자, 참나물의 잎이고 옆에 비슷하게 생겼어요. 피나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피나물은 맨 끝에 잎은 이렇게 세 장 잎이 나와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합니다. 근데 밑에 잎이 두 장이 더 달렸어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잎이 두 장이 더 달렸고요. 이 시기에는 이렇게 꽃대가 씨방이 맺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해요. 그리고 피나물은 의심스러우면 꺾어 보시면 이렇게 빨간 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즙이 피같이 나온다 그래서 피나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흡사하게 생겼지만 참나물과 피나물, 항상 미나리 아제비가이기 때문에 피나물은 양귀비가인가요? 자, 같은 곳에 항상 자생을 하고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친구는 꼭 피나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위에 와갖고 세 장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고 밑에 또 있는 거. 진짜 초보자분들은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꺾어 보시면 얘는 빨간 즙이 안 나는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자, 즙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즙이 나지 않는 그 자체입니다. 참나물입니다. 참나물과 피나물 구분을 잘 하시는, 자, 3장이에요. 얘는 5장이고요, 잎장이. 그리고 끝에 큰 개체들 이렇게 씨앗이 맺혀 있습니다. 참나물과 피나물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올해 가물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참나물을 이렇게 실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재배하는 것처럼 아주 튼실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좋은 곳을 소개해준 맹돌이 자연속으로님께 굉장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남방잎, 박쥐나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은 유원지 주변인데 사람들이 나물은 모르니까 손도 안 댔어요. 자, 미나리 냉이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씨앗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꽃이 다 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둥글레가 얼핏 보면 풀솜대처럼 생겼습니다. 잎에 주름도 많고요. 근데 털이 없죠. 근데 용둥글레냐 퉁둥글레냐, 퉁둥글레는 이렇게 꽃이, 작은 꽃이 한 서너 송이씩 5개씩 달리고 포엽이 굉장히 작습니다. 포엽이 굉장히 작고요. 이곳에는 퉁둥글레도 있는데, 자, 이 친구는 포엽이 굉장히 작고 꽃도 좀 작지만 여러 송이가 달렸습니다. 퉁둥글레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해서 제가 용둥글레를 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똑같죠? 주름도 있고 잎도 비슷하고 뒤에 이렇게 약간 회백색의 모습도 비슷하고, 꽃을 봐야 됩니다. 이 친구는 꽃이 포엽이 큰 포엽에 둘러싸여 꽃이 2송이가 좀 큼직한 꽃송이 2송이가 피는 용둥글레입니다. 어렸을 때 어린 순 연할 때 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뿌리가 둥글레처럼, 이름에 둥글레가 있잖아요. 둥글레처럼 그런 식으로 지하경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약용으로도 활용합니다. 용둥글레입니다. 밀나물입니다. 밀나물입니다. 백합과의 단연생 식물이고, 제가 좋아하는 맹돌님도 좋아하시는 청산별공님이 항상 언급하는 한국산 아스파라거스. 예,
자, 네. 굉장히 고소한 단나물입니다. 네,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청가시 동굴 밀나물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물입니다. 자, 옆에 청가시 동굴도 보입니다. 저쪽 끝에. 아, 여기네요. 자, 청가시 동굴도 보이고요. 보이네요. 이 친구는 가시가 전혀 없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밀나물입니다. 아, 요 천남성은 이건 무슨 천남성일까요? 얘가 그냥 천남성이에요. 이게 천남성이에요? 네, 천남성이고 음. 저쪽에 있는 넓은 잎 있는 게 네. 넓은 잎 아, 천남성. 그럼 넓은 잎 천남성이고 요거는 그냥 천남성. 아, 굉장히 요거 넓은 잎 천남성, 아니 그냥 천남성이 아니고 잎이 네. 두루미처럼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두루미 두루미, 천남성. 두루미 천남성입니다. 제가 두루미 천남성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아주 맹독을 가진 식물이에요. 함부로 만지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천남성이고요. 예. 네. 윤판나물, 윤판나물이라고 올라오네요. 윤판나물 새싹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가님하고 저하고 영상이 같이 올라가겠는데요? 굉장히 재밌네요. 격초도 이렇게 하니까 네. 예, 같이 다니면서 영상 찍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이제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쑥스러워서 제가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촬영만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런 거를 자주 촬영하고 자주 나와서 같이 다니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자, 같이 다니니까 혼자 있을 때 뭐 위험에 처했어도 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개천가에 용이 났습니다. 칡동굴을 양명으로 갈룡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막 많은 분들이 자, 업로드하고 촬영해서 소개하는 간에 좋은 칡순 갈룡입니다. 진짜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여기 개천가입니다. 개천가에 난 용이니까 개천에서 용난 거 맞죠? 천남성도 불연포가 꽃이 성장을 해서 천남성도 계곡 주변이라 보니까 보입니다. 천남성이 잎이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큰 개체도 있습니다. 꽃이 지고 지금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드릅도 어린 개체가 보이고요. 특생이 저지된데도 특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광대쌀이도 이럴 때는 굉장히 연하잖아요. 요거 식감 좋은 나물 재료입니다. 광대쌀이 순. 이럴 때는 나물로 활용하는 광대쌀이의 순입니다. 이거는 뭘로 알고 계세요? 예? 이거, 얘 뭘로 알고 계세요? 이 나물 뭘로 알고 계세요? 요거? 예. 이건 나비나물도 아닌데? 어떻게 틀려요, 나비나물하고? 이파리 난 게 나비나물은 예.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예, 붙어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나는데 예. 얘는 쪼르륵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뭐죠? 이렇게 나는 걸 처음엔 초보자들은 다 나비나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에요. 광릉 광릉갈치? 광릉숲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아, 광릉갈치라고 불러요. 이게요. 그래서 잎이 여러 장 이렇게 나잖아요. 예, 분명히 나비나물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제가 그렇죠. 몰랐어요.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나비나물이구나, 나비나물이 이렇게 잎이 여러 장인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음. 그래서 요거는 나물로 나비나물하고 맛이 똑같아요. 연할 때 그래요? 예, 똑같은 것이라서 이제 나비나물 저거 하시고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 위에서 우리 뚝깔 봤잖아요. 네네. 얘가 이제 둥근잎 아, 예, 이게 예. 둥근잎 제비꽃. 예, 둥근 털 제비꽃이잖아요. 둥근 털 예, 둥근 털 제비꽃. 예, 털 제비꽃.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참치구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 정도로 이제 뚝깔 이렇게 결각 없는 뚝깔하고 얘하고 참치하고 오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얘는 뭔지 아시겠어요? 예, 꽃이 없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참나물 싹다 아니 보긴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이제 복수초 지고 연달아 핀다 해서 연복초라고. 예. 아, 이게 연복초였어요? 연복초 꽃이 이렇게 사각으로 딱 피어갖고 네네. 꽃이 네면 다섯 면이지 하늘까지 보이니까 그런 이제 아, 이게 연복초예요? 예. 여기를 제가 자주 와요. 친언니 예, 바로 여기 연복초.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꽃을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보기는 얘는, 봐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 쓴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발밭을 네네네. 지나다니면서 그러게요, 밟았는데. 밟았네요. 무슨 쓴박일까요? 쓴박이? 네. 쓴박이 종류도 잘 예, 모르겠어요. 쓴박이 종류 저는. 굉장히 많은데 얘는 의외로 쉬워요. 꽃이 피면 네. 꼬리뱅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꽃이요. 그 정도로 꽃이 작아요. 쓴박이 종류 중에 좀쓴박이라는 애도 있는데 네. 걔는 꽃이 이름은 좀쓴박인데 꽃이 굉장히 큰데 얘는 꼬리뱅이처럼 작아요. 벌쓴박이. 벌쓴박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판 같은데 많이 난다 그래서 벌쓴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좀쓴박이가 네. 저희 집 뒤에 많아서 제가 어제 귀찮은 존재지. 예, 꽃을 촬영을 했거든요. 꽃은 꽤 큰데 잎은 꽤 예, 작잖아요. 잎이 작고 꽃은 잎보다 더 크잖아요. 예. 그래서 좀스럽지 않은데 얘는 꽃이 굉장히 좀스러워요. 근데 벌쓴박이. 벌판에 많이 핀다 그래서 벌쓴박이라 그래요. 얘는 뭐 옆으로 퍼지지 않고 그냥 직립해서 올라와요. 네. 근데 저희가 밟아가지고 네. 아까 저쪽에 꽃이 필라 그러는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저걸 했어요. 음, 이곳에는 비타민 나물, 미나리싹, 미나지싹으로 불리는 영화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누가 채취해 드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고라니의 소형인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만나면 반말 비슷하게 울어대는 고라니가 자, 영화자 싹을 많이 뜯어 먹었고요.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소한 맛이 나고요. 꺾으면 흰 즈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꺾었을 때 식물체에서 흰 즈백이 나오는 식물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고 항암 성분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미나지싹, 비타민 나물로도 부르는 영화자 나물입니다. 넉줄고사리, 골세보로 알려져 있는 뼈에 굉장히 유익한 약초입니다. 남쪽 지방에만 저는 자생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뭐 강원도, 중부 이북에도 굉장히 이렇게 바위를 타고 오르는 골세보 넉줄고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같이 있는 이런 송담이라 하죠. 단풍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담쟁이 덩굴이 같이 있는데 담쟁이 덩굴은 소나무를 감고 올라간 것 외에는 약으로 쓰시면 독성이 있어서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넉줄고사리와 담쟁이 덩굴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저 위에 좀 약간 진하게 보이는 것은 돌단풍입니다. 화이트맨 금낭화도 피어 있고요. 갈래딴 여고생 모습이지 않아요? 맹돌님도 여고생 시절에는 이렇게 이쁘지 않았을까요? 저요? 전 이 모습이 요럴 때 모습이 꼭 이렇게 옛날 여고생들이 갈래머리 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머리 단정하게 할 때. 전 학창 시절에 머리가 상당히 길었어요. 아. 그래서 양갈래를 진짜 따고 다녔었어요. 아, 그럼 이 모습이 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둘 다 초보 유튜버입니다. 들매곡간 저하고 저희 구독자이면서 유튜버이신 맹돌이 자연 속에서님과 함께 좌충우돌하면서 자연 속에서 영상을 함께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향 좋다, 엄마. 향 좋아요. 자연산 능이 두부 전골을 같이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